저는 중학교 동창회를 다녀온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워낙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조금 걱정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동안 동창회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 가정사가 꽤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쏘나 라는 옛 친구가 직접 전화해서 꼭 오라고 설득하더군요. 야, 비오, 딸도 데리고 와. 이번엔 애들 코너도 만들어 놨어. 그녀의 말에 솔깃해서 결국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5살짜리 제 딸, 미미가 새로운 곳에 가고 싶다며 잔뜩 들떠 있었고, 저 역시 속으로는 옛 친구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겐 고향 사람들에게 거의 비밀로 했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야쿠자 보스라는 것입니다. 야쿠자라고 하면 뭔가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게는 그저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빅데디라고 불렀고 그는 일종의 조직, 류세이카이, 선카츠미과 일명 아류세이카이라는 그룹을 이끄는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존경하기도 했죠. 야쿠자 조직이라면 보통 도박이나 보호비 갈취 등 불법적 활동을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그룹인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버지 조직은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버지의 존재를 학창시절 내내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그냥 축구 좋아하고 만화책 좋아하던 평범한 애로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반에서 낭이라는 애가 제 집안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더니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엄마가 안 계시다는 점을 들먹이며 비웃기도 했고 제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거든요. 별의별 욕을 해서 저를 난처하게 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무시했는데 오히려 그게 그의 화를 더 키웠는지 더 괴롭히더군요. 결국 중학교 졸업 후 아버지는 저를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보냈습니다. 적대 조직에게 습격당할 위험을 막으려는 아버지 나름의 배려였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거기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딸 미미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미미가 2살 때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아내 잃은 젊은 가장이자 미혼부가 되었고 직장과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 버텼죠. 어느 주말 제가 미미를 데리고 빅데디를 보러 갔을 때 아버지가 한 장의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바로 중학교 동창회 안내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못 갈 것 같다고 답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소나가 송을 실어 이번엔 반드시 오어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와 조직원들 모두 골프 행사로 바빠서 미미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소나가 아이 코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길래 미미를 데리고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당일 미미와 저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고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꽃장식도 많고 로비가 아주 근사했어요. 미미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연회장에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은 옛 친구들이 모여 있더군요. 어떤 사람은 살이 많이 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 모양이 달라졌고, 모두 어른 티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오, 여기야 하고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타카하시라는 친구였는데 중학생 땐 말라깽이였는데 지금은 배가 둥글게 나와 있고 웃음소리도 호탕해졌더군요. 저를 보자 아직도 애처럼 보이는데 하며 장난스레 놀리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가족은 아이 코너로 가서 놀고 저랑 타카하시는 반가운 마음에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웠죠. 얼마 후 소나가 싱글벙글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때와 똑같이 에너지가 넘치고 말이 많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였죠. 그녀는 저를 꼭 끌어안은 뒤 미미에게 안녕 야는 나는 소나 이모야. 너 혹시 비오 딸 맞지? 하고 물었습니다. 미미는 부끄러워하며 다리를 살짝 숨었지만 소나가 어머 어쩜 이렇게 귀여워? 라며 반가워하니 미미도 금세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소나 옆에는 에밀리라는 여성도 서 있었는데 중학교 시절에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고 착하다라는 평판이 있던 친구였어요. 기억이 희미했지만 지금 보니 더 우아해지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미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고 거기 뷔페, 테이블에 샌드위치랑 디저트가 많은데 같이 가볼래? 하고 묻더니 미미가 잠시 머뭇거리자 손을 잡고 데려갔습니다. 사실 혼자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라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에밀리 덕분에 미미가 편안해 보여서 안심됐습니다. 그렇게 동창회의 분위기는 무난했는데 어느 순간 귀에 익은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오, 여기 있었냐? 고개를 드니 바로 낭 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를 계속 괴롭히던 그 친구 말이죠. 분명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건방진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팔짱을 낀 채로 그래, 이동안 뭐 했냐? 혹시 고등학교 중퇴하고 별 볼 일 없이 지냈냐? 지금도 돈도 못 벌면서 이런 호텔엔 왜 온 거야? 하며 비웃었습니다. 주변도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되도록 차분하게 대답했는데 난기 왠지 기분 나쁘다는 듯이 눈을 흘기며 너 같은 게 이런 호화로운 장소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식으로 빈정거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신이 야쿠자 조직에 들어갔다. 부하들도 많고 힘이 세니 함부로 굴지 말라. 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가 미미를 데리고 돌아오더니 여긴 동창회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말은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지만 난근 무시하고 저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무서우면 여기서라도 당장 무릎 꿇어봐. 그럼 봐줄지도 모르지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모두가 당황스러워했는데 그때 미미가 천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야쿠자예요. 우리 아빠 가족도 야쿠자인데요. 맞죠? 아이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낭도 라는 표정을 지었고 주위 사람들도 무슨 소리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미미는 할아버지 빅데디가 보스라서 사람들이 절을 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야쿠자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그 한마디가 상황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낭,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얘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난근 그래. 사람들 앞에서 굴욕당하는 건 싫은 거냐? 라며 비웃듯이 따라 나오더군요. 호텔 복도에 나가자마자 그는 그래 무릎 꿇고 사과하려 할래? 라고 쏘아붙였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낭 더 이상 깡패질 하지마. 야쿠자든 뭐든 증인들 앞에서 협박하면 법적 문제 될 수 있는 거 몰라. 그만 좀 해라. 하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낭은 화들짝 놀란 듯 눈을 피하더니 에이, 난 갈 데가 있다면서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저도 한숨 돌리고 다시 들어갔죠. 동창들은 무슨 일이야? 괜찮아 하며 놀란 기색이었고 미미가 말한 우리 아빠도 야쿠자라는 말에 호기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소나와 에밀리가 재빨리 화제를 돌려줘서 별 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동창회는 다시 화기애애해졌고 결국 마무리 시간쯤에는 다들 편안한 기분으로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미미가 에밀리 손을 놓지 않고 더 같이 놀고 싶어 라고 조르는 바람에 에밀리는 아버지만 괜찮다면 제 가게가 근처에 있으니 잠깐 걸어갈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미미가 눈을 빛내니 저도 좋아요라며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길을 걷는 동안 미미는 에밀리에게 뷔페 음식 진짜 맛있었어 라고 떠들었고 에밀리는 제 직장 얘기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조금 긴장도 되고 낭일로 신경이 쓰여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에밀리의 가게는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고 1층이 에밀리's 홈 키친이라는 식당이었죠. 에밀리는 언제든 놀러 오세요. 저는 번듯한 요리는 못하지만 정성을 담아 만들어요. 여기 계란말이, 타마고야키, 비슷한 일본식 오믈렛. 조금 남았는데 내일 아침에 드시겠어요? 라며 조그만 상자를 내밀더군요. 미미가 와 고맙습니다 라며 신나했고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호의에 마음이 조금 따스해졌습니다. 어디슬로미다사 그 뒤 몇 주 동안 미미가 계속 에밀리 가게 가자고 조르길래 주말에 찾아갔는데 거기 음식이 정말 담백하고 맛있었고 분위기도 포근했습니다. 에밀리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환하게 인사하고 미소 짓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미미는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 며 매번 싹싹 비웠고 저희는 점점 단골 손님이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에밀리를 자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그녀는 부모님을 잃은 처지라 서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비슷했습니다. 미미에게 잘 대해주는 것도 고마워서 나중에 놀이공원에 같이 가자는 약속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다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미미가 좋아하는 롤러코스터도 타고 사탕도 먹고 하루 종일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미는 제 품에서 곤히 잠들었고 에밀리와 저는 공원 출구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외출 오랜만이네요. 고마워요. 라고 하길래 제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아니요. 와줘서 제가 고맙죠. 이렇게 행복한 기분 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답했더니 에밀리도 살짝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왠지 우리 사이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단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평온할 줄 알았던 일상에
문제가 닥쳤습니다. 어느 밤 에밀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 난기 가게에 찾아와 보호비를 내라고 협박했다더군요. 안 주면 매일 와서 괴롭히겠다. 고까지 말해서 에밀리는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당장 아버지에게 연락해 그 사실을 알렸고 빅데디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에밀리 가게에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난이부와 비슷한 사람 둘을 데리고 카운터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왔냐 네가 쫄아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라는 낭이 말에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빅데디가 몇 명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낭의 부하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저게 류세이카이 보스 라며 당황하더군요. 아버지는 낭에게 내 아들 친구를 건드리는 게 뭔 짓인지 아냐? 라고 한마디 했고 난근 덜덜 떨며 그냥 안전을 지켜주려 했을 뿐 따위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도 깜짝 안 하고 부하들에게 무릎 꿇려라고 지시했고 난근 바로 바닥에 엎드려서 저에게 비요, 한 번만 말해줘. 나 그렇게 나쁜 애 아니라고 라며 울먹였지만 아버지는 우리 조직은 이런 어리석은 자는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난근 그대로 끌려나갔고 에밀리는 겁먹은 표정으로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에밀리는 당신 아버지 정말 야쿠자 보스였군요. 라며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고 저는 지금껏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한 저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 같아 내심 괴로웠고 그래서 그녀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내가 빠지면 더 이상 피해가 없을까 싶어서요. 그때부터 2주 정도 연락을 피했더니 미미가 왜 에밀리 언니 혹은 이모 안 만나 라며 울상이 됐습니다. 결국 소나가 제게 에밀리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마음대로 결론 내리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나무라더군요. 그러던 중 에밀리 자신도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접 만나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공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미미가 에밀리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허리를 꼭 끌어안자 에밀리는 미미야 보고 싶었어라며 또 한 번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망설였는데 에밀리가 당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의 세계가 무서웠던 거지. 그렇다고 당신과 미미를 잃는 건 더 싫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도 제 마음을 고백했고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나도 당신을 좋아한다 고 답했습니다. 미미는 옆에서 박수치며 좋아했죠. 아이는 복잡한 상황은 몰라도 좋은 일이 일어났다 정도는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2년 남짓 서로의 생활 패턴에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저는 영업일을 하면서 미미를 챙기고 에밀리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종종 미미를 돌봐줬습니다. 야쿠자 문제로 가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빅데디는 제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보였고 저를 조직에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에밀리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땐 미미가 7살이 되어 있었고 새엄마가 생긴다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친어머니의 기억을 지우려는 건 아니라고 잘 설명해줬죠.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빅데디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와서 언뜻 보면 그냥 자상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한다는 말씀에 에밀리도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였어요.
이후 저희는 에밀리 가게 근처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짐 옮기는 날엔 타카하시, 소나 등 옛 친구들이 달려와서 둘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며 농담도 했습니다. 듣자 하니 에밀리는 중학교 때 저에게 호감이 살짝 있었는데 용기를 못 냈다네요. 삶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는 미미가 에밀리를 엄마라고 부르고 저는 회사에 다니고 에밀리는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가끔 빅데디가 손녀를 예뻐해 주려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분은 저보고 아직도 조직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범하게 사는 걸 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난근 그 사건 이후 어딘가로 사라져버려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저는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동창회에 나간 게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안 갔다면 에밀리를 다시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저의 비밀을 털어놓을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웃긴 건 난기 시비 걸어준 덕분에 1. 제가 정체를 들킬 위기에 몰려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 결과 에밀리는 제 상황을 받아들였고 미미에게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야 아버지가 야쿠자 보스라니 영화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겐 그냥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도 그걸 존중해 주셨죠. 학교 학비도 대주셨고 평범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뭘 하는지는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 약간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제겐 하나뿐인 아버지입니다. 사나운 면이 있어도 가족에겐 정이 깊거든요. 가끔 미미가 아빠, 왜 빅데디 할아버지한테 다들 인사하고 고개 숙여? 할아버지 유명인? 하고 물어보면 저는 응 할아버지는 중요한 일을 하셔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야 정도로 말합니다. 나중에 크면 제대로 알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아이가 순수하게 행복하기만 했으면 해서 지나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미미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잘 다니고 에밀리 손을 잡고 가게에서 간단한 일을 도우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저는 야쿠자 보스의 아들이지만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며 딸을 돌보고 식당 운영하는 멋진 여성과 결혼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순탄하진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싶죠. 가게에 가면 미미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에밀리가 구수한 국물 요리나 생선을 굽는 냄새가 감도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아버지도 가끔 전화를 걸어 장사는 잘 되냐? 미미는 잘 지내냐? 물어보시는데 투박한 말투지만 네가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도 하십니다. 아마 그분 나름대로 제가 위험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멀리 보내주신 거겠죠. 그런 점에서는 저 역시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창회가 있고 나서 어느덧 5년 가까이 흘렀습니다만 미미는 아직도 그날 처음 에밀리를 만났을 때 너무 부끄러웠는데 손잡아주고 맛있는 것도 먹였어 라며 웃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작은 친절과 인연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느낍니다. 난기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힘들었지만 그 덕에 제 숨겨진 면이 드러났고 또 새로운 행복으로 가는 문이 열렸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야쿠자나 타마고야키, 일본식 계란말이 같은 낯선 단어에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가족, 상실, 그리고 새 사랑을 찾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어디든 무서운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듯이 야쿠자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며 그 아들인 저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반 친구였던 괴롭히던 애가 진짜 사회적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제가 얻은 교훈은 진정한 새 출발은 의외로 작은 계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미와 함께 동창회에 갔고 에밀리를 만나 집까지 같이 걸었고 아버지의 정체를 숨기려다 들통나고 순간순간 두려웠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이 합쳐져 지금의 가족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이게 저 비오의 이야기입니다. 혹 드라마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딸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고 아내를 잃고도 다시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인생에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